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영하 5, 6도를 오가는 날씨, 이렇게 춥고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압니다. 뭐죠? 추우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면 또 뭘 먹게 되고 그래서 살이 찐다. 살이 찐다. 네, 삼촌께 해당하는 말이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틀린 말이 아니면 맞는 거죠. 맞다고 해주세요. 안 됩니다. 독재자. 제가 독재자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확실한 거. 학생회장님 역시 안 도와주실 줄 알았지만 네. 네, 이렇게 일단 가시는군요. 그 질문에 좀 답을 제가 해드리자면 전 뭔지 알고 있습니다. 감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감은 여기 없습니다. 독재자보다 뭔가요? 더 싫어요. 아재 개그도 아니고. 네. 네,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불입니다. 화재. 띵동댕. 네, 맞추셨습니다. 와, 학생회장님 맞추셨네요. 네, 그런데 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사고나 재난이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네, 이럴 때 든든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왜 계속 질문을 하지? 저 면사포가 막 퀴즈 프로그램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뭐 맞춰도 상품도 없고 맞추고 맞습니다. 싶지도 않고 뭐 왜 맞춰야 왜 되는지도 자꾸 맞다고 모르겠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퀴즈로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상품이 왜 없겠어요? 아 있어요? 그럼 있죠.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뭐죠? 보험입니다. 딩동댕. 네. 근데 이렇게 상품이 있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하시다니. 그 예전에 책도 나왔었잖아요. 네. 상품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럼 아니었나요? 어쨌든 뭐. 그럼 춤 한번. 네. 그 상품을 주시면 추겠습니다. 네, 상품은 바로 저의 미소. 보셔야 돼요. 상품을 받으셔야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아유.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마도 지원자는 보험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센스쟁이세요. 네. 오늘은 말씀해주신 대로요, 보험회사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KB 손해보험으로 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KB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을 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죠? 원래 모체는 그 범한해상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국내 최초로 항공보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랬다가 럭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럭키가 이제 금성. LG로 네. 바뀌었는데 그렇죠. LG에 인수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999년도에 또 LG에서 분할됩니다. 그리고 2006년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LIG 손해보험.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으로 상호에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죠. 그랬다가 KB가 인수를 했습니다. 몇 년도냐면 2015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KB 손해보험이 됐습니다. 참 파란만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짱짱한 기업에서 인수되고 있으니까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보험은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이고 잘 망하지 않는, 망하더라도 계속 뭐 인수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산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뭐 성장성, 앞으로 고령화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지원자는요, KB 손해보험의 영업관리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다른 영업 관리 중에서도 보험 관련된 영업 관리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뭐 보험 회사들의 많은 지점들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관리하는 지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점장입니다. 네, 그래서 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뭐 RC다, 뭐 LC다, 뭐 FC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는 그런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 그 지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영업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점에서 하는 지점장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점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적? 그렇죠. 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맞추어서 그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인적 관리에서 FC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아니면 제가 가끔씩 이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되고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절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다 보면 그것을 모든 또 FC들이 다 상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 고객 클레임이라든지 이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분들이 직접 고객 서비스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좀 업무, 그 다음에 보험에서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어떤 교육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또 운영해 나가고 하면서 FC들의 어떤 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그 보험 영업관리자, 지점장이 해야 될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리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네. 네, 꽤 구체적이고 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 지점장을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성과 관리 리더. 성과 리더인데 관리 리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과를 관리하는 리더. 네. 그래서 여기 이 성과 리더라는 측면에서 역량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컨설턴트 분들이 좀 연세도 좀 꽤 있으시고 사회 경험도 좀 많으신 분들이라 네, 맞습니다. 노련하기도 하고 좀 그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그 중에서는 리더 출신들도 있으십니다. 네. 이분들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거기가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이직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인드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마인드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또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이건 전문성이 강한 직무이기도 하고 상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도 컨설턴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좀 그런 전문성까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성과 관리 리더의 어떤 필요한 역량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취준생들이 이걸 다 갖추고 준비하고 지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걱정은 뭐 저 멀리 날려버리시고요. 추운 겨울하늘에. 네. 접어도 근데 될까요? 네. 실제로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기는 참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직무가 지점장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업 조직에서의 훌륭한 리더는 깨져가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 배우고 익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미리 뭘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영업 직무를 많이 뽑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취준생들은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영업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는 항상 특히 문과 학생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막상 딱 까놓고 보게 되면은 막상 갈 만한 곳이 몇 군데 없고, 영업을 제외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거의 취업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 강의할, 특히 문과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을 좀 제발 좀 지원을 해라. 근데 이게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너무 성격적으로 안 맞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 직무가 영업이고, 또 회사의 직무의 꽃이 또 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공대생들조차도 저는 좀 기술 영업 많이 지원하려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학생들이 약간 이 영업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뭐 영업인의 어떤 비애라든지 뭔가 철저한 어떤 의뢰의 어떤 입장에 서 있고 좀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영업맨들의 실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언론이나 어떤 드라마 속의 모습에 비춰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과 영업은 되게 비굴한 거다. 영업은 계속 뭐 술만 마시는 것이다. 영업은 뭔가 계속 팔러 다니는 것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편견이 많은 직무인 것 같은데 전 영업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굉장히 생각보다 내성적이면서도 꼼꼼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뭐 회계, 재무 다양한 전문성을 가장 요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좀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학생들이 마인드 전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영업이 가장 기초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본사에서 예를 들면 인사 업무를 한다든지 다시 뭐 기획 업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 업무나 마케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반드시 영업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업부서 있다가 인사팀으로 갔어요. 뛰어나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뭐든지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영업 직무를 그렇죠. 꼭 고려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초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금융계잖아요. 네. 금융계가 이제 원래 그 연봉이 좀 세기로 유명한데 네. 특히 보험이 좀 초봉 같은 경우는 좀 네. 상당히 셉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량이 정말 많은데 또 생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봉은 센데 약 4,500만 원 안팎. 네. 요즘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초봉을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보험회사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4년제 졸업자 이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학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보험사에 합격자들을 좀 봤는데 학교가 정말 이게 좀 후덜덜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 지방대 같은 경우에 약간 국립대 학생들을 좀 우대해주는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나 뭐 영어 점수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으나 네. 또 어떤 직무냐 보험사 어떤 직무를 또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일단은 뭐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보험 계리사 네. 따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계리사는 제가 이전에 한번 취득한 친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몇 명 뽑질 않거든요. 바로 회사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스카우트에 예,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을 봐라. 먼저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합격을 하고 뭐하고 그만큼 따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수리나 뭐 계리나 통계 전공자라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공계 전공자, IT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라든지 CFA, 뭐 CPA,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도 전부 다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생각보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대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아, 우대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대사항이 많다면 일반 지원자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조건 그렇죠. 아닌가요? 우대사항일 뿐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뭐 하신 거죠? 아, 자신감 가지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삼촌의 위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서류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지원자는요 여군 출신입니다. 네. 제가 일단은 이 김민주 양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새로운 보험 상품 하나 출시된 거 아세요? 어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면사보 보험이라고. 취업 보험인데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이 면사법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들 주저하죠. 방송 출연하니까 어려운데 민주 학생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와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정말 적극적이고 좀 그런 친구여서 오늘 저도 기대가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네. 저도 딱 여군이라는 어떤 딱 느낌? 최초 아니겠습니까? 또 면사포에서 네. 뭔가 유쾌하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지원자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김민주 씨를 미리 만나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유쾌하고요. 또 늠름하고 그래서 저는 김늠름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 네네네네.
취미하고 특기 보면 벌써 유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나는 그렇죠. 노래 네. 부르기. 네. 친해지고 싶네요. 맛있는 요리 많이 해줄 것 같고요. 노래 많이 불러줄 것 같아요. 네네. 성별은 여라고 하기보다는 좀 한문으로 좀 기재하면 더 낫다. 네, 여러고 되어 있네요. 여자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저는 참 이 병역사항 보고 정말 호감이 가네요. 정말 면접관들도 이제 평가자들도 이걸 보고 시선을 여기다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영업 관리가 약간 군대 조직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 정도의 저는 좀 그런 베이스,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호기심이 가는 것 같아요. 여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3년 반 동안 경험을 했다는 게 네네네. 다른 지원자들과 또 다른 그렇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네. 군대를 가서 이제 하사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알차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갈 때 그 고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고생도 정말 많이 했겠죠. 네. 그 속에서 쌓여진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도 그 지점장 하는데 그렇죠.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다뤄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많이 가는 케이스들인데 네. 가자마자 바로 군대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정말 저런 조직화된 굉장히 어떤 체력이나 네. 정신력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력서상에서 봤을 때 이거 하나가 여자분한테는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남자분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의무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 되게 커 네.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점도 좀 높습니다. 네. 대학 와서 네. 저렇게 하는 것도 하여튼 뭐 계속 뭐 호감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이력서를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경력사항에서 이제 그 인사과에서 했던 일들을 쓴 걸 보니까 인사행정부 부사관, 네. 인사행정부사관, 네. 네.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바로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그렇죠. 키워드를 딱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니까 다 호감이네요. 그다음에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약간 모닝 엔터컴이라는 회사에서 뭐 일을 인턴을 해봤던 했네요.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 대신 아쉬운 건 저 담당 업무에 보시면 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장교 부사관 병 인사관리 및 대대회 개관리 이런 거는 좀 개관리요. 그렇죠. 저런 거는 있는 사람 좀 띄어쓰기가. 그쵸. 배려해서 좀 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네. 했으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네. 뭐 훌륭합니다. 뭐 이 정도면 이력서에 큰 터치를 할 게 없네요. 네. 네. 깔끔하게 기술된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따옴표를 달아서 헤드라인을 했다는 게 좀 호감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어떤 화법의 종류의 하나인 쿠션 멘트, 쿠션 화법을 주제로 이렇게 쓴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다뤄봤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렇게 네.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쿠션 멘트를 그쵸. 쓴다는 게 그쵸.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나 요구나 지시, 어떤 것들을 요구나 요청을 할 때 어떤 듣는 사람이 어떤 부담이나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써주는 앞에 어떤 전제 말인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실사례를 좀 써준 것 같아요. 실사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이한 소재인데 약간 네. 그 평이함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좀 적절하게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잘 표현을 했다는 게 저도 이제 네. 그 부분이 동감되는 사실은 이게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되게 평이한 소재를 굉장히 평이하게 쓰거든요. 근데 평이한 소재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잘 그렇죠. 전달했다는 부분들. 영화관 아르바이트가 특별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잘 그쵸, 표현을 했다는 그쵸. 게 참, 네. 네, 여기서 또 좋은 점이죠. 군대에 있었던 표현도 좀 쓰더라고 무전을 받았습니다. 보통 영화를 할 때 무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쵸, 연락을 받았다고 하거나. 그렇군요. 네,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약간 특이하게 좀 보여졌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3번에서는 아쉬웠던 게 맨 밑에 힐링 캠프처럼 저게 사실은 빠지고 네.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손해보험회사에 지원한 동기 플러스 KB 손해보험을 선택한 이유 이 분량이 상당히 좀 많아야 되는데 네네.
저 위에 저 한 달락으로 끝났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포부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빼고 이 분량만큼 저기를 좀 강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동기 부분 말씀이나요? 네네네. 딱 세 줄인 게 강하게 와닿지도 않거든요. 네. 네 번째 항목 넘어갈까요? 네. 전문 강연자라는 꿈 이것이 돋보일 것인가? 저는 이제 저도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애매하고. 조금, 강연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KB에 입사한다면 영어관리직으로 이게 강점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강연자가 되고 싶다라는 언급이 없다면 아마도 여기를 좀 거쳐가는 회사라고 이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조금 들거든요. 네. 저는 뭐 비교적 나쁘게 보진 않았었고요. 근데 약간 이 표현이 제 인생의 꿈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금융 관련된 분야의 어떤 전문 강연가가 좀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보험 관련된 상품도 대규모로 뭐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영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어떤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 강연을 하는 사람에서 특강을 하는 것이라 말하기보다는 그런 보험의 어떤 목적성에 맞는 어떤 것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비교적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앞으로 회사가 나가는 방향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된 것처럼 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외국계 보험사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직장을 다니다가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그 SM이라고 하죠. 부지점장이 그쵸. 되신 분이 있는데 부지점장도 늘상 롤플레이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 본사에서도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이 롤플레잉하는 걸 본사에서 찍어가서 이게 그 전체 그 보험회사의 그 모범적인 그 교육을 뭐라고 하죠? 이게 비디오로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게 좀 구체적인 거죠. 내가 강연한 게 지점장도 다 강연을 할 텐데 내가 강연한 게 뭐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뭐 교육 자료로 쓰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내용은 강연은 좋지만 아까도 그렇잖아요. 좀 아쉬워 강연만으로 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직무 내용과 조금 더 연결시켜서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사서류 컨설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김민주 씨가 준비한 1분 스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지원자 김민주입니다. 저는 인적관리 경험과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먼저 좋네요. 육군 여군부사관 3년 동안 병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맞춤형 교육에 따라서 사람의 역량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 오히려 너무 딱딱하면 또한 어쩌나 걱정했는데 대학생활 중 부드럽네요. 데일 카네기 리더십, 인턴십,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덕분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을 명확히 의견을 길렀습니다.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LC는 수많은 할 때 고객과 발음이 접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쏙쏙 그렇기 들어오죠. 때문에 네. LC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객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장도 저는 간결하게. KB손해보험과 맞습니다. LC를 저건 연결하여 연습의 결과일 거예요. 고객선호도 맞습니다. 1위 보험사를 만드는 김민주가 제스처까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쳐주고 싶네요. 처음으로 박수 받은 친구 같은데. 네, 그렇네요. 저 갑자기 손이 들어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준 김민주 씨.
저 제스처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스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스처는 많이 사용해야 좋은가 혹은 적게 사용해야 좋은가라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적당히죠, 적당히. 그쵸,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제스처가 의미 있는 제스처냐 그쵸. 의미가 없는 제스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나 강조한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 의미 없는 뭐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계속 막 이러는 얘기하는 거죠. 거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1등 지원자가 되긴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산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한마디 정도 좀 보태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1분 스피치 한 거 보면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서 좀 했는데 굉장히 흡수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학생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1분 스피치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뭐냐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어설프게 하거나 네. 어색하게 하거나 제대로 숙지도 안 되어 있다거나 하다 보면은 참 듣기에 되게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준비할 거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1분 스피치에도 정석을 보여주셨네요. 네, 또 하나의 모범 사례. 네네네. 네, 김민주 씨가 네.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주 씨를 직접 모시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까요? 네.